자, 일단 오늘 준비하신 게 지금 바이오 쪽이신 것 같은데 네. 리가캠 바이오. 네. 네, 오늘 주가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유 한번 좀 상황에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리가캠바이오가 이제 내일 공시한다. 뭐 이렇게 공시 한 이틀 전인가? 예, 공시에 뭐가 떴냐면 그 기업 설명회 하겠다. 네네. 예, 왜냐면 아스코에서 이제 뭐 발표 수치 좋게 나왔으니까 우리 파이프라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와봐라. 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는데 어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았었나 봐요.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도 사실은 ADC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이제 너무 이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막 인수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진짜 또 우리나라 바이오 대기업들도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ADC가 뭐냐? 근데 ADC 쪽에서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가 1등이래더라. 이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항상 바이오주들은 임상 결과에 따라서 그 천당과 지옥을 그렇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수치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갖고 야 다음 거도 괜찮아? 뭐 또 다른 거 기술 이전 얘기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기술 지금 네. 잠깐 설명해 주셨죠. 페이로드. 네. 요 부분과 관련해서 또 콘듀얼 플랫폼 특징 이건 또 어렵죠. 뭡니까? 이거 어려워. 이게 자체 개발했다고요.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요새 네. 이 제약바이오 쪽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대세라 네. 대표님 바이오 투자하십니까?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경험치가 별로 안 좋으신 경험치가 안 거죠. 좋아요. 바이오 쪽.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이게 바이오 쪽이 이제 경험치가 안 좋았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야 어디랑 뭐 했는데 요거 괜찮더라. 근데 이미 이제 주가는 그걸 다 반영을 한 상태인데 이제 개인들이 들어갈 때 보면 조금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 소멸 그렇죠. 이것들이 조금 많은 게 조금 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이 대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의 제품군이 아니라 여러 개로 조금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ADC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이 안에가 어디가 아프면 저희가 약을 먹잖아요. 네. 그럼 이 약효가 있다 없다는 명확하죠. 네, 근데 그 약효가 예를 들면 부작용도 온다라고 하면 드실 겁니까 두 분? 부작용 있으면 안 먹지. 부작용이 이제 뭐 마이너하다면 적다면, 네, 적다면 극소수라면.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ADC가 조금 이렇게 집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이 항암제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희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 그 암 치료하신 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부작용이 뭐예요? 머리털 다 빠지죠. 머리 빠지는 거. 그래서 미리 이제 삭발하시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픈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나 센 약물을 또 투여를 할 겁니까? 근데 이게 걔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상인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치료는 되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지는 거죠. 그게 1세대 항암 치료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된 게 개만 때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개만 때리는 걸로 해서 했는데 기존보다 부작용은 적은데 가다가 딴 길로 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딴 길로 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걔한테만 가면 좋은데 얘한테만 가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ADC가 걔한테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이 항체는 한 군데에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방암, 아니면 뭐 췌장암, 혈액암 이렇게 특정 항원에만 반응을 하는 애가 제일 앞에 갑니다. 그 뒤에 약물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링크, 접합체로 해서 이 선이 이어져 있는데 얘가 그 항원에 도달을 하면 이렇게 뚫고 들어간답니다.
들어간 다음에 암세포로 이제 암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약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밖에서 전달을 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전달 물질이 링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만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ADC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머크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시젠이랑 뭐 상표 뭐 일본 쪽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글로벌 빅파마 애들이 정말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제가 이게 바이오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도 이게 단어들이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아이고 그게 제일 접근할 때 어려운 거 맞아요.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오리온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 근데 이게 이 리가캠 바이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오리온이 인수했죠. 그리고 인수했죠. 오리온은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됐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수한 가격보다는 지금 주가가 높지 않나요? 높죠. 그렇죠. 많이 훨씬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어떤 그 가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문제 뭐 긍정적인데 오리온 주가는 뭐 계속 헤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투자 잘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언젠가 또 이 부각 받는 이 시점이 오겠죠. 이게 잘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요는 이거죠. 오리온이 예를 들면 주가는 계속 올라요. 뭐 리가캠 바이오가 주가가 올라서 이거를 지분을 조금 판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어찌됐건 재무제표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뭐 숫자상으로 좋아지는데 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저도 안 팔 거. 왜냐면 지금 ADC 쪽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이오 쪽은. 근데 ADC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작년까지 기준에서 등록된 것 중에 1등이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존슨앤존슨이랑 자회사 얀센이랑 계약을 해서 뭐 어찌됐건 2조 2천억짜리 했잖아요. 단일로 따지면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계약금 들어와서 한 1,000억 원 정도 중에서 1분기 때가 한 250억 정도 잡혔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요것만 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이 제가 알기로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표면에 드러난 게 한 4-5개 정도 되고요. 근데 아마 내년이랑 올해 하반기, 그다음 내년에 뭐 일상 들어가는 애들이 한 5-6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정확한 그 타임라인을 아마 내일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갈 것 같고 뭐 오리온은 사실은 리가캠 바이오로 득을 지금 당장 주가상으로 보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리온 자체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자체 실적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번에 나온 실적 발표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중국에서는 매출이 좀 줄었는데 베트남하고 국내에서 또 그걸 상세를 해서 맞아요. 매출은 좀 근데 전반적으로 줄긴 했어. 근데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해서 그렇지. 맞아요. 인도에 가면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 비건들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베지테리언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환장하고 먹어요. 인도 사람들한테 주면. 그래서 그게 터지면 대표님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인도 시장 인구가 많은데. 그러게요. 지금 하여튼 오리온이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에 투자한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한 포인트가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ADC. ADC 요 부분. 플랫폼.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술 난이도라든가 진입 장벽 같은 게 아주 높은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아픈 놈만 안 좋은 애만 때리러 이제 항체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그 링크 줄이 있는데 줄이 중간에 끊어져 갖고 얘가 딴 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딴 데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링크에 대한 기술력을 리가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고 그게 인정이 돼서 존슨앤존슨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링크 플랫폼 기술이 콘조올이라는 그게 플랫폼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사실은 거의 상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뭐 시젠도 얘기하고 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거의 얘네들의 버금가는 수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뭐 이제 결과 나온 걸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다른 제품들
네. 네, 빅파마에서 쓰는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수치 거의 비슷해요. 네. 뭐 기술 이전 상태가 저는 입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장벽도 높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임상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드니까 도대체 이제 이게 돈으로 잡히는 시기가 언제냐? 네. 그 2조 2천억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만들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만 뭐 타임라인 상으로 잘 해소만 해 가면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리가캠 바이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 여러 가지 그 뭐죠 포텐셜이 있다 이걸로 네. 이해가는 되는데 어쨌건 계속해서 임상 실험하고 뭐 수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써야 되는 돈들의 그러니까 연구비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돈이 맞아요. 계속 들어가야 된다. 돈은 사실은 바이오의 최대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네. 오리온이 빠졌네. 그것도 있습니다. 오리온에 빨대 꼽아갖고 돈 필요할 때마다 빨아먹을까봐. 왜냐면 지금 오리온한테서 어찌됐건 돈 받아가지고 네. 지금 현금으로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까지 합쳐서 한 7천억 정도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정도 돈이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제 기존 파이프라인 외에도 네. 새로운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은 확보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리온 주가가 못 간 거는 요거 회수 언제 할까?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그래도 한 빨라봤자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오리온은 못 가고 리가캠만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오리온 같은 경우 그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양식품을 대장으로 해서 그동안 급등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식품주들이. 네. 여기는 그냥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다 최근에 며칠 잠깐 올랐다 다시 원위치로 가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오리온이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런 여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그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자연스러운 건가요? 오리온 하면 생각나는 제품이 있으십니까? 뭐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거 말고 또 없잖아요. 네. 오리온 요새 고래밥, 요새 저 뭐 포경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꼬북칩 나왔다고 요새 네. 민팀장이 아, 한번 네, 얘기했었지. 그것도 맛있어요. 꼬부침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 하면 다 압니다. 초코파이. 그리고 정말 많이 팔리고요. 저도 정 하면 생각나는 거는 군대에 있을 때. 아, 그렇죠. 저는 사실은 무교입니다. 아, 근데 군대 가서 모든 종교를 다 갔습니다.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군대 가면. 왜냐면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실은 삼양식품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K푸드라고 하잖아요. K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로 수급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수급이 오는 게 실적이 좋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아까 대표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중국 쪽 제일 큰 시장에서는 매출 조금 줄었고 국내랑 베트남에서 조금 늘었다라는 것처럼 이게 큰 파이로 본다라고 하면 다른 뭐 이제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일반 뭐 신라면에 비하면 너무 이제 수치가 미미하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조금 쏠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인도에서 터지면 뭐 모르는 거죠. 근데 인도 시장에 대한 그 오리온의 어떤 지금 전략, 공략,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인구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시장인데. 그러니까 인구만 봤을 때는 큰 시장인데, 그럼 인도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냥 그 식품, 예를 들어 먹는 것만 따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초코파이보다는 롯데가 사실은 그 빙과류 쪽을 본다라고 하면 더우니까. 롯데 웰푸드였나? 뭐. 네, 맞아요. 웰푸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후랑 주변 상황도 굉장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뭐 아이스크림 좋아하긴 하지만 더운 데 가면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을 뭐 그렇게 많이 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막 그렇게 막 크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온 입장에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제 정만 보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초코파이 좀 쌓아놓고 하면 좋은데 광고 딱 들어와가지고. 아, 좀 그러면 정 얘기 좀 크게 할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바이오 쪽에 또 투자를 해서 뭐 리가캠 바이오 한 것처럼 네. 저는 앞으로 사업 다각화 쪽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 K푸드에 대한 수혜를 보기에는 미미하다. 그리고 키 맞추기를 하기에도 사실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한 개 섹터가 살아나면 사실은 관련 종목들 다 키 맞추기 가거든요. 네.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못 갔어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매출 분위기 막 터지고 아니면 이제 아니면 제가 그냥 전략적으로 제가 오리온 그 마케팅 담당이라고 하면 저는 그 쇼츠 많이 아, 그러니까요. 네, 만들 것 같아요. 그 틱토커 그 불닭볶음면 맞아요. 그 대박 터뜨리신 분한테 네. 초코파이 딱 보내드리고 응. 먹고 요거 먹는 거 보여주세요. 그치. 아, 매운 게 사라졌다 이러면서. 네, 뭔가 이 상쇄시키는. 옛날에 그 매운 거 먹을 때 그 쿨피스 아시죠? 아, 맞아요. 네. 쿨피스, 진짜 우유 오랜만에 아니면 들어보네. 이제 아이스크림 막 빵빠레 같은 거. 모르십니까? 아니야 저기 그 뭐죠 그 닭발 매운 닭발이나 네. 아니면은 그 네. 뭐 닭볶음 핵짬뽕 이런 거 먹고 네. 나면 이제 뜨거운 아주 매운 거 먹을 때 네. 항상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면 쿨피스 같이 팔았어. 네, 무조건 이게 그냥 세트였어요. 네, 그리고 손 딱 들면 바로 그거 갖다 줬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오리온은 그런 마케팅을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케팅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K푸드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게 맞다. 지금 예상 PER이 올해 네. 예상 PER 대비 주가가 지금 한 8.7배 정도 네. 되네요. 이거 저평가라고 봐야 되죠. 저평가인데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우려들 저평가인 이유가 있다. 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는 게 실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삼양식품이랑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라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양 불닭볶음면에 밀렸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 지금 미국 쪽에 아시안 마트들 있잖아요. 네. 줄을 섭니다. 네, 막 신라면 막 진짜 줄을 서가지고 그거 다 갖다 놓으면 다 완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해외에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오리온이 뭐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늘긴 합니다. 네, 작년에가 매출이 한 2조 9천억 됐고 영업이익이 4,900억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3조 1천억 정도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500억.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크게 드라마틱하게 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이유는 네, 그러지 않을까. 네, 해외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이제 급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게 그렇다면 오리온의 주가 네. 이 전망 네. 이것은 결국 식품주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이 리가캠 바이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뭔가 기대치가 높아지는 어떤 성과들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야 이거 투자 잘했네 미래 성장력 있네 맞아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걸릴 수는 있는데 저는 내일이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변곡점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내일 이제 뭐 기업 설명회 했는데 예,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시기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진짜 돈 되려면 회수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라진다라고 예, 타임테이블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오리온이 예, 그냥 거의 진짜 바이오 자회사로 인해서 뭐 수혜를 보는 그런 형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 리가캠 오리온 홀딩스에서 투자한 거예요? 아니면 네. 오리온에서? 오리온에서 오리온에서? 네. 아, 오리온에서 네. 홍콩인가 어디 싱가포르인가 그쪽에 그 저 유한 저 홀딩스 네네네. 아시아페니 맞아요. 그쪽을 통해서 투자를 왜냐면 한 이제 거지. 중국 쪽에서 사실은 그 리가캠 바이오가 조금 잘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 법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27%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대주주예요. 단일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리온이 잘한 게 식품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인수하면서 예를 들면 기존의 뭐 연구진이랑 경영진들 조금 건드렸으면 사실은 리가캠이 조금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대로 다 보장했습니다. 네, 그대로 다 보장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오리온을 끌어올릴 거는 정이 아니라 네, 리가캠이다. 리가캠. 네. 하여튼 주가는 잘 움직이면 좋은데 주가보다는 왜냐면 바이오주라는 게 올라올 땐 또 이렇게 올랐는데 바로 막 급락하는 경우도 떨어지죠. 많고 하니까 이게 네. 사실 주가로 이 안정감을 주기는 좀 어렵죠. 뭔가 그 기술 수출이 됐든 맞아요. 아니면 뭔가 평가에 의해서 네. 뭔가 목돈이 들어오는 맞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일단 리가캠은 기술 수출 한번 한 그게 있으니까 네. 이게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니까 네. 그만큼 좀 안정감을 우리가 갖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리포트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그 ADC 아까 치료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도 정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그 학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ADC 쪽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랑 21년도인가? 그래갖고 근 한 3, 4년 중에서 그 1등 2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치화됐고 저는 조금 기대하는 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네. 내년 상반기 되면 추가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괜찮은 게 이게 ADC가 저희가 하나의 치료제로만 보지 말고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장성이 커지잖아요. 네. 주가가 이게 밸류가 쭉쭉쭉 올라가거나 구간이 달라질 때는 저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확장성까지 저는 사실은 ADC 쪽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쪽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축밖에 없었잖아요.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고 뭐 이제 승인 받아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복제약. 네,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은 없었어요. 신약 쪽은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게 세 번째가 저는 ADC 쪽이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조금 끌고 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네. 알테오젠 하면서 그 SC 제형 피하 주사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 네. 그러한 강한 폭발력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의 폭발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근데 ADC도 지금 SC 제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ADC에도 SC 제형을 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그렇지.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전달이 잘 되는 효율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이 혈관 주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SC 제형, 피아로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ADC가 그쪽까지도 이미 가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ADC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거를 빼놓고 얘네들 왜 가지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 공부 안 하면. 네, 그래서 이쪽도 확장성은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바이오 누가 물어보면 항상 섹터 자체가 안 좋을 때는 두 개밖에 종목 얘기 안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얘들은 야 돈이 되지 않냐. 실적이 명확한데 굳이 숫자가 왜 지키니까. 숫자도 지키고 확장성도 있지 않냐. 근데 그 다음으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알테오존 때 얘기하고 리가캠 바이오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주를 실적 보고 투자하면 이제 업사이드를 크게 못 보시니까 그치. 이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 이게 한번 대박을 노리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쪽박을 차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 네. 바이오주. 네.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대형주 중심의 네. 뭐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앞으로 자기 스스로 그 뭔가 펀더멘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내일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까? 리가캠 바이오에서. 네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아마 저는 이제 또 추가 플러스 알파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스코에서 실적 그 논문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다른 비교되는 제품군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저는 움직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무리 그거에 나온다라고 해도 갑자기 이게 탁 11% 정도가 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살짝 부담이 되는 거는 갑자기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올랐어요. 작년 10월에 33,000원이었던 게 거의 84,000원, 올해 3월에 8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한 6만 원 중후반대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 아스코 결과 나오고 내일 한다고 하니까 야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너무 빨리 반영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번 지금 정고점이 84,000원이거든요. 84,000원 한번 찍고 조정 살짝 올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느낌에 네. 알테오젠이 신고가 딱 만들고 삼천당 제약이 딱 만들고 바텀 리가캠이 터치. 지금 이거 뭔가 이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다음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은 계속 그게 올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오 쪽을 항상 이제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사실은 저는 금리도 있다라고는 네. 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영국 쪽에서도 뭐 물가 수치 인하했고. 나왔지만 괜찮았죠. 예. 예, 뭐 유럽에서도 유럽, 이미 음, 했죠. 그다음 캐나다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올해 한 번으로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 예,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 그 다음 거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 또 찾고 나서 좀 빠지면 네. 다시 반도체 갔다가. 아, 그렇죠. 네, 또 앞에서 이제 또 박 부장님이 또 전력기기 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또 전력기기도 또 이제 왜냐면 실적 괜찮은 애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여러 섹터로 도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도 이제 하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시장의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가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온까지 네. 네,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가시기 전에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네. 마침 또 그 몰빵을 하신 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전선주 전력주 아직 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네. 주목해야 될 것으로 LS를 LS. LS를 주목한다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LS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 전력 기기 얘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호황이다. 그러니까 수요는 무수히 많은데 이걸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근데 이게 해소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해소 안 될 것 같아요. 뭐 5년, 10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그 수요가 너무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신재생 트렌드를 뭐 기존보다 뭐 이제 시간 자체는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상 풍력에서 해상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요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LS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적 빠그라질 일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그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잖아요. 섹터도 많지 않고 저는 전력기기는 좀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지 않나. 아까 대표님 딱 얘기했잖아요. 120%까지는 갔지만 요즘 조금 빠져서 70%긴 하지만 가지고 있다. 저는 네. 그 전략을 좀 명확하게 조금 실천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봅니다. 대표님 언제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팔 걸.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